자, 지금 읽어줄 책은 총균쇠라는 책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책이고, 사실 이걸 다 읽기란 힘들지. 총 페이지가 700페이지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또 읽어줄 텐데, 필리츠상을 받은 책이고 왜 받았는가에 대한 의견들도 있는데, 유튜브에 있으니까 우리 토부 TV에 있는 백그라운드 있고, 그 다음에 제레드 다이몬드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후에도 참 많은 책을 만들었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총균쇠이고, 여기서 참 많은 그 수능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이 안에서 참 많은 논리를 다루고 있어. 그 중에서 뭐 안나 까리나의 법칙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중간중간 내가 많이 밑줄 긋고 읽어줄 텐데 곧. 근데 여기서 이 책의 프롤로그가 정말 유명하거든. 정말 유명한데 이 프롤로그만 해도, 내가 밑줄 끈 이런 부분들만 해도 프롤로그만 40페이지야. 그래서 이 프롤로그를 다 읽기는 좀 힘들고, 첫 번째, 프롤로그 중에서 첫 번째 3페이지 너무 유명해. 너무 유명한 거고, 만화로도 사람들이 많이 그려놓은 그 만화가 있는데 그 부분만 좀 읽어줄게. 프롤로그의 제목이 뭐냐면은 현대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의문을 푼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리 짧게나마 이 책에 대한 요약을 잠깐 해줘.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 지리 환경은 분명히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과연 역사의 광범위한 경향도 지리적 환경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를 밝혀내는 일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이제 동서횡축이고, 북남종축으로는 이제 북쪽과 남쪽, 이쪽은 개발이 안 된 것보다는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고 동서횡축이거든. 동서횡축인데 여기서도 일단은 뭐 그 유라시아만 해당되는 거야. 왜 그쪽이 그렇게 발전이 되었고 문명이 탄생되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아주 광활하고 활발하고 찬란한 문명이 생겼는가? 그게 전부 다 환경의 축복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 탓이지, 이게 뭐 그들의 인종이 우월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종주의도 다르고, 그 백인들의 인종이 우월해서 그것도 아니고, 환경, 지리적 축복이, 지리적 동서 횡축의 지리적 그 특징 때문이라는 거지. 자, 이제 읽는다. 너무 유명한 프롤로그. 왜 우리 흑인들은 백인들처럼 그런 화물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이게 이제 거기서 또 소제목인데, 자, 들어간다. 지구상의 각 지역마다 역사의 진행이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종 빙하기가 끝나고, 제2빙하기지, 13,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은데, 세계의 한편에서는 문자와 철기를 가진 산업사회가 발달했고, 다른 곳에서는 문맹 상태의 농경사회가 발달했으며, 또 다른 지역에서는 석기를 가진 수렵 채집민 사회가 발전했다. 그러니까 그 유럽인들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들어갈 때 되게 놀랬어. 석기시대인 거야, 석기시대. 유럽인들이 호주 들어갈 땐 총 들고 들어갔거든? 근데 걔들은 아직 석기시대인 거야. 왜 그 애들은 발전하지 못했는가? 그러한 역사의 불균형은 현대 세계까지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불평등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돼. 한 문명, 한 사회 내에 불평등이 있어. 그건 이제 장작 그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왜 특정 지역만 그렇게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는가, 그걸 따지는 거야. 지금은 한 사회 내가 아니고 좀 거시적으로 봐야 되겠지. 문자와 철기를 가진 사회들은 그런 편리하고 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기심의 이기가 아니야, 기술을 말하는 거지. 이익이 되는 기술을 갖지 못한 다른 사회들을 정복하거나 멸망시켰기 때문이다. 그러한 격차는 세계 역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사실인데도 그 원인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지역 격차의 기원에 대한 불투명한 의문은 이미 25년 전에 한 인간의 소박한 모습으로 처음 내 앞에 나타났다. 그 한 인간이 누군지 볼게. 1972년 7월에 내가 열대의 섬 뉴기니의 해변을 거닐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생태학자인 나는 지금도 그곳에서 조류의 진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나는 그곳에 남다른 정치가로 알려진 얄리라는 애거든. 아까 걔가 얄리에 대한 이야기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가 그 부근을 지나는 중이었다.
우연히도 나는 그날 얄리와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었고 그가 곧 나를 따라잡았다. 우리는 1시간 동안 함께 걸으면서 죽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얄리는 카리스마와 같은 힘이 있다는 걸 나는 느꼈다. 번뜩이는 눈빛이 사람을 홀리게 할 정도였다. 그들이 만일 유럽에서 태어났으면 아마 대단한 인물이 되었겠지? 근데 뉴기니에서 태어난 거야. 이거는 자의성이지만 그는 자기 이야기를 자신만만하게 털어놓기도 했지만 예리한 질문을 수없이 던지고는 열심히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우리의 대화는 모든 유기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주제였던 급격한 정치적 변화서부터 시작되었다. 지금은 얄리의 나라가 파푸아 뉴기니라고 불리고 있지만 그 당시는 국제연합의 위임을 받은 오스트레일리아가 통치하고 있던 시기여서 독립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고 있었다. 얄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치에 대비한 준비를 시켜야 하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잠시 후 그는 대화의 방향을 바꾸어 나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유기니를 벗어나 본 적도 없었고 교육도 고등학교까지 밖에 못 받았지만 그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다. 첫째로 그는 유기니의 새들에 관한 나의 연구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나는 수백만 년에 걸쳐 다양한 조류가 뉴기니에 이주해 온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자기 민족의 조상들이 과거 수만 년 동안 어떤 경로를 통해서 뉴기니에 도착했으며 또 유럽의 백인들은 어떻게 지난 200년 사이에 뉴기니를 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얄리와 내가 각각 대표하고 있던 두 사회의 긴장 관계에 대해서는 둘 다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대화는 끝까지 우호적이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유럽의 대표고 얄리가 비유럽의 대표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들의 대화 내에서 이제 묻어 있는 그러한 대화의 내용이 각각의 문명에 대한 그런 특징들을 이제 설명하고 답변하고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지. 하지만 우호적이었대. 이 말이 뭐냐면은 대부분 문명들은 충돌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문명 충돌 역사지만 지금은 우호적이었다는 것은 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2세기 전까지 모든 유기인들은 아직도 석기 시대에 살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유럽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 금속기에 자리를 내어준 석기들을 그들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으며 마을에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완전히 원시인들처럼 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다가 백인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강요했으며 쇠도끼, 성냥, 의약품에서 의복, 청량음료, 우산에 이르기까지 뉴기니인들도 금방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물건들을 잔뜩 들고 왔다. 뉴기니에서는 그러한 물건들을 통틀어 화물이라고 하고 나중에 카고라고 해요. 칼고, CARGO. 이게 나중에 이제 또 카고 숭배 사상으로 바뀌면은 이게 미신이 되거든. 되게 신기해. 다 백그라운드 있어. 영상으로. 대부분의 백인 이주민들은 원시적이라는 이유로 뉴기니인들을 노골적으로 경멸했다. 그들은 1972년에도 여전히 백인 나으리로 지칭되고 있었으며 그들 중에서 가장 무능한 백인이라도 뉴기니인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었다. 심지어는 얄리 같은 카리스마적 정치가보다도 더 잘 살았다. 그러나 얄리는 그날 나에게 했던 것처럼 이미 많은 백인들에게 질문을 퍼부었고 나 역시 수많은 뉴기니인들에게 질문한 경험이 있었다. 우리는 둘 다 뉴기니인들이 적어도 유럽인들에게 지지 않을 만큼 똑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무튼 그 순간 얄리는 아마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다시금 번뜩이는 눈빛으로 나를 찌르듯이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질문.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을 발전시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어째서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들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다시,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들을 발전시켜 뉴기니까지 가지고 왔는데 어째서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들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야. 아주 통찰적 질문이지. 간단한 질문이지만 그것은 얄리가 경험한 삶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그렇다. 평균적인 유기인들의 생활 양식과 평균적인 유럽인이나 미국인들의 생활 양식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그와 같은 생활 양식의 격차는 세계의 다른 민족들에게서도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커다란 불평등이 생기게 된 데는 틀림없이 얼핏 생각하면 자명해 보일지도 모르는 몇 가지 설득력 있는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이제 인종주의도 포함되고, 그러나 겉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얄리의 질문에 대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역사학자들도 그 문제의 해답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아예 그런 질문을 던지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얄리와 그런 대화를 나눈 이후로 나는 인류의 진화, 역사, 언어 등의 다른 여러 측면들에 대해 연구하고 집필해왔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문장이지.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이 책을 통해 비로소 얄리의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한다. 여기까지가 너무 유명하고 만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하여튼 너무 유명한 이야기고, 이제부터 그 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해 줄 텐데, 그게 총과 균과 생쇠 이거지. 총은 뭔지 알 것이고 균이 오히려 총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그 식민지 사람들을 많이 죽였지. 가축화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오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답은 아까 말했듯이 환경의 축복인 거야. 그러니까 어쩌다가 걔들이 유라시아 대륙에 태어난 거야. 그리고 어쩌다가 얘들이 유라시아가 아닌 그런 대륙에 태어난 거고, 자의성이지만 왜 유라시아 대륙이 발전하게 되었는가? 그건 총균세에서 이제 다루어 볼 내용들인데 이제 하나씩 한번 풀어 나가려고 해. 오늘은 첫 부분이었었던 그 유명한 질문, 당신들은 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던 거야. 자, 이제 한번 시간이 되면 차근차근 또 한번 읽어줘 볼 테니까